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요즘 장이 참 어렵습니다. 아우, 장 너무 힘들어요. 전부 빠진다 하는 장은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참 요즘 증권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 우리 굿모닝 대박 예감 수익률 마라다를 보고 공부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런 분이 있어요. 수익을 말하다 1탄 어디서 볼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VOD로 팔지 않습니까? 이 할 정도로 과거께 계속 녹화된다 이렇게 재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대신증권 2호선 신천역에 있는 신천지점에서 지난주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2시에도 있고 다음 주 2시까지 한 달 내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분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을 좀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일목균형표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알 수 있는 이제 선행 스팬 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시황을 한번 볼게요. 자, 시황을 보면 시황에 오늘 첫 번째가 여러분 이제 60일 2평 시황입니다. 60일 2평을 이용한 시황, 2평을 이용한 시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일목균형표의 이제 구름 상태, 구름을 갖고 시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엘리어트를 할 수 없어요. 엘리어트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60일 2평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60일 2평은 내가 뭐겠죠? 무슨 2평? 불멸 2평이다. 2평이다 했죠? 60일 2평. 이 말하면서 60일 2평에 어떻게 해요?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일 2평은 절대 이제 도전하면 안 되는 그런 2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60일 2평이 왜 중요하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일 2평이 왜 중요하냐면 60일 2평이 이제 왜 중요하냐? 지금 종합주가지수에서 60일 2평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60일 2평입니다. 60일 2평이면 60일 2평이 보통 그 상승할 때 주가는 절대 이제 무조건 상승이죠. 60일 2평 상승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한 강력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60일 2평이 이제 이때 상승할 때 보면 지금 자리와 과거 자리를 보면 지금 자리가 이제 과거 자리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교차 지점이 있습니다. 교차 지점. 교차 지점이라 뭐냐라면 교차 지점이 뭐냐면 이제 60일 캔들 차트가 이제 60일 2평은 60개의 이제 평균이죠. 60개의 평균인데 60일 2평이 이제 상승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60일 2평이 내가 서 있는 자리 캔들이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오늘 캔들이 과거 60일보다 높을 때죠. 높을 때 60일 2평이 상승을 합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죠. 60일 2평. 첫 번째가 과거 60일 전 캔들보다 높아질 때 60일 2평이고 두 번째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과거 60일 2평이 상승할 때 과거 60일 2평이 상승할 때 60일 2평이 상승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겁니다. 과거 60일 2평도 상승하면서 내 자리 60일 2평, 내 자리 캔들도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게 있죠. 이제 과거 60일과 내 자리 60일이 두 개 다 상승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뭡니까? 내 자리죠. 내 자리에서 60일 2평, 과거 60일 2평, 과거와 지금 60일 2평 상승하는 요런 60일 2평 상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한번 60일 2평을 보면 이제 과거는 제가 뭐겠습니까? 60일 2평 상승할 때 캔들 차트가 60일 2평 가까이 있거나 60일 2평이 밑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야 된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60일 2평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과거 60일 2평을 보라 했죠. 과거 60일 2평을 보니까 지금 과거 60일 2평이 이만큼 높게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60일 2평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0일 2평이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60일 2평이 계속 떨어지죠. 60일 2평이 떨어지면 장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약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0일 이평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자리가 서서히 며칠 후입니까? 며칠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죠. 10일 정도만 있으면 10일 정도 있으면 60일 이평이 상승하는데 자, 60일 캔들이 이제 60개가 이래 있습니다. 아예 주가가 이 최저 60일 최근 60일 이평 최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주식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말해서 대세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냥 60일 이평보다 제일 하락을 할 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60일 이평의 가장 저점에 있는 캔들이 얼마냐면 여러분 보죠. 1872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이라는 것은 대세하락에서는 60일 이평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뭡니까? 신저가 60일, 과거의 60일과 지금 60일이 동시다발로 떨어지는 걸 대세인데 그러다 뭡니까? 최근 60일에 가장 최저가를 깨고 가는 게 60일 이평인데 지금 대세가 깨지는 거는 1870포인트 이하 갔을 때 이때 이제 60일 이평이 대세가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대세 지금 뭐 1850 뭐 2,800 그거 믿을 게 못 되고요. 일단 60일 이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최저 가격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70포인트 이하 갔을 때 이제 대세가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60일 이평을 보시면 자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제가 이제 대세가 깨진다는 것은 60일 최근 60일에서 가장 저점은 70포인트 이하를 가게 되면 60일 이평이 급격히 떨어진다. 60일 이평이 급격히 떨어지면 주가가 떠봐야 어떻게 해요? 60일 이평에 있어서 계속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72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때는 1872포인트에서 지지가 최저 가격에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주가가 언제 뜰 것이냐 볼 것 같으면 이 자리가 저점일 때죠. 이 자리가 저점이 있을 때 앞으로 한 열흘 정도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열흘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주식이 한 열흘 정도만 고생하면은 주가는 점진적으로 뜨지 않을까.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1870을 하방하지 않을 때 1870포인트를 하방하지 않았을 때 주식은 한 10일 있으면 상승한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주는 참 재밌겠죠. 다음 주가 되죠. 60일 이평이 웃깁니다. 뭐가 웃기냐면 캔들 차트가 이쪽이 떨어지면 이쪽이 이제 60일 이제 내가 있습니다. 지금 캔들이 이래 있으면 지금 캔들이 있으면 이 캔들이 과거 60일 캔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과거 60일 또 떨어지고 지금 또 떨어지면 이거는 대세 하락인데 보통 때 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과거 60일 캔들이 떨어지면 지금 캔들이 과거 캔들을 어떻게 해요? 마주보기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주보기 가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60일 캔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캔들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주가가 조금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 그렇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보면 60일 이평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일 이평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가가 반등해도 결론은 60일 이평이 저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하루에 2포인트씩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상승은 하겠지만 1925포인트 전후에서 주가가 브레이크를 한번 더 그 자리가 1928포인트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70포인트를 1870포인트만 지지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1900 저번에 이제 28포인트 여기서 1925에서 1928P까지 주가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60일 이평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캔들 차트가 부딪힐 때까지 한번 반등할 것이다. 그 후에는 그때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870포인트 이하 가면 이거는 뭡니까? 대세 하락인데 지금 대세 하락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928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너무 피관적으로 보지 마라. 1870 가면 뭐 이미 그거는 버린 자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해서 1900에서 1900, 한 30 전후, 이 전후에서 주가는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60일 이평이 그 대신 항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60일 이평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는 구인데요. 일목균형표에 이제 오늘은 구름을 갖고 보는 방법입니다. 일목균형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목균형표에 이제 구름이죠. 근데 구름이 우리가 그 일목균형표 책 보면 앞구름이 붉고 뒷구름이 뒷구름이 파라하면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앞구름이 밝았고 뒷구름이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일목균형표에 구름을 보갈 때 이제 요 구름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 양운과 음운이 있겠죠. 양운이 있고 음운이 있습니다. 양운은 뭡니까? 선행스팬 1이 위에 있고 선행스팬 2가 아래에 있고, 음운 같은 경우에는 선행스팬 2가 위에 있고 선행스팬 1이 아래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스팬 1은 뭡니까? 선행스팬 1은 단타죠. 단타. 뭡니까? 선행스팬 1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선행스팬 1이 횡보하면 주가가 횡보하고 선행스팬 1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거는 주가가 하락하죠.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어떻게 해요? 구름이 양운이나 음운일 때 선행스팬 1을 항시 보셔야 되는데 양운일 때 선행스팬 1의 움직임일 때 탄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선행스팬 1은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뭡니까? 기준선 더하기 전환선. 이거 그냥 외우면 됩니다. 더하기 나누기 2죠. 요거 두 개 더해가 나누기 2한 게 선행스팬 1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뭡니까? 9일이고 전환선은 9일이고 기준선은 26일. 그러면 뭡니까? 26일에 제일 잘생긴 놈, 9일에 제일 잘생긴 놈. 그거 두 개 더해가 나눠가 2한 게 뭡니까? 선행스팬 1이다. 그래서 이거 굳이 필요 없고 앞에 구름이 왜 중요합니까? 구름이 중요한 거. 주가가 있으면 그 주가 앞에 내비게이션처럼 구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상태인데 여기에 구름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붉은 구름과 검은 구름이 좋죠. 검은 구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름이 어떻게 커지느냐, 점점 커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어떻게 해요? 작아지느냐죠. 이걸 크레센도형하고 이 데크레센도형이라고 합니다. 구름은 요걸 보는, 물론 이 안에 단계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만은 그 장치는 제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구름이 어떻게, 붉은 구름일수록 탄력이 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따뜻해야 애들 잘 놀죠. 검은 구름일수록 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커지면 커진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매물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구름이 좁아지는 것은 어떻게 매물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보시면, 종합주가지수인데 지금 자리에 보시면 구름대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넓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 가격대 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하는 거지. 청송초님이 깬또 치고 한 거. 텔레비에 보면 참 한심한 사람 많습니다. 이 주식 2,000포인트 조금 빠지면 1,500 간다, 1,400 간다. 증명을 해라. 증명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목균형표는 증명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주가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가가 1850개고 1800 간다 했고, 저는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그때 1885 저점에서는 주가를 언제도 사야 된다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행스팬 2의 저항입니다. 저항. 지지죠. 지지가 있었다. 이 지지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제 구름이 넓어져. 떨어질 때는 구름이 넓어질수록 덜 떨어지겠죠. 그 대신 뭡니까? 상승할 때는 구름이 넓어지면 올라가는데 헉헉헉 거립니다. 구름이 좁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죠? 일목균형표로 시중에 책 그거 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일목균형표가 사목균형표입니다. 사기를 치는 균형. 틀린 책이에요. 시중에 책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름 두께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구름이 두꺼워지죠. 점점 계속 두꺼워집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질수록 약한 모양을 볼수록 구름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이 가격대의 지지가 세다. 결론은 뭡니까? 이 가격대의 주식을 많이 살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지금 가격대는 주식이 어떻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저항, 떨어지는 저항. 우리가 그걸 뭐 하면 지지라 하죠. 지지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물론 검은 구름이 있어 큰 수익은 안 납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주가가 서서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자리에서 구름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구름이 떨어질 때 구름이 넓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지지 올라갈 때 구름이 넓어진다는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 가격대가 여러분 보다시피 1885포인트입니다. 1885포인트에서 여러분 충분하게 지지와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주식을 한번 볼게요. 주식을 한번 보시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구름이 제일 두꺼웠을 때 구름이 제일 두꺼웠을 때, 제가 했죠. 구름이 두꺼울 때 26일이라고 했죠. 구름이 제일 두꺼웠을 때가 주가가 제일 뭡니까? 꼭지다. 꼭지. 구름이 제일 두꺼웠을 때가 제일 꼭지다.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구름이 과거 보시면 어떻게 해요? 구름이 제일 두꺼웠던 자리에서 주가가 뭡니까? 꼭지다. 그러니까 선행 스패너는 내가 했죠. 뭐를 내 주가에서 26일 앞에 있기 때문에 항시 어떻게 해요? 26일 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올라가는데 구름이 굉장히 두꺼워지죠. 구름이 두꺼워지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많이 못 간다. 많이 못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주 보세요. 작전주 구름이 굉장히 좁게 쫙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두꺼워 가는 거는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근데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어떻게 하락의 구름이 내려 떨어지면 구름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하락의 구름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주가가 급락 나와도 금방 원심력을 가진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무슨 구름이겠습니까? 검은 구름이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 무슨 붉은 구름이겠죠. 그럼 뭐 검은 구름이 넓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어떻게 곧 바닥이 다 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해요? 위에 붉은 구름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꼭지가 다 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뭐 크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름으로 봐서는 주가의 가장 지지와 저항이 얼마 있다고요? 1885P에서 있다. 이 자리가 뭡니까? 선행스팬 2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어트 1호이죠. 엘리어트는 여러분 겠죠? 내가 뭐 했습니까? 38.2%, 그 다음에 61.8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62로 하고 38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뭡니까? 정수죠. 정파동이고, 그 다음에 부정파가 있죠. 부정파는 25, 50, 75파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프로테지죠. 프로테지.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를 다 넣는 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다 넣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겐 파동이론, 겐의 파동이론에서 다 나오는데 이걸 분류했습니다. 왜? 38%, 62% 하기에는 파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크게 여러분이 답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하락폭에 정확히 어떻게 해요? 50% 자리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지금 자리에 주가가 50%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 50%입니다. 50%인데 이 주식이 참 웃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상승 100에 어떻게 해요? 50% 떨어지면 내가 뭐겠죠? 최소 어디요? 하락폭이 100%에서 50% 내지 이상 뜹니다. 이상 떠요. 50% 이상 뜬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뜹니까? 어디까지 떠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때 뭐겠습니까? 주가가 저번에도 이제 이 자리에 왔었는데 1949 그러니까 1950 가까이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이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상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가 지금 자리가 어떻게 주가 상승폭의 2분의 1 조정받는 자리죠. 상승폭의 2분의 1 조정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하락폭의 2분의 1 자리를 보면 하락폭의 2분의 1 자리가 보면 1945p 됩니다. 1945p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의 2분의 1이니까 올라가겠다 하는데 그 자리가 1945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가 1912포인트가 저항이다. 저번에도 1912포인트에서 굉장히 저항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2012포인트에서 주가가 1879p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두 단계가 있겠죠. 두 단계, 세 단계가 있겠네요. 자, 요게 뭡니까? 25%, 50%, 요게 75% 이렇게 있죠. 25% 자리가 1912p입니다. 1912. 50% 자리가 어디입니까? 1945p고요. 여기 75p 자리가 어디입니까? 1979p입니다. 1979p.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1912포인트까지가 굉장히 천천히 갈 것이다. 천천히 갈 것이다. 그 지지는 뭡니까? 지지는 최악 지지가 뭐라 했죠? 제가 최악이 60에 1870포인트가 이게 대세 하락이다. 이 1870포인트가 아프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사실 뭡니까?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는 60일 이평으로 봐서는 1900에서 1930까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요.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1885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행 스팬 어떻게 원 도형을 봐라.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첫째가 뭡니까? 첫째 관건이 1910포인트, 그 다음에 1945포인트. 결론은 뭡니까? 요걸 자세히 보니까 뭐와 60일 이평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보시면 주가가 상승폭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결론은 부정파죠. 부정파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중복되죠. 뭡니까? 상승폭에 어떻게 해요? 50%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하락폭에 어떻게 해요? 50% 조정을 반등할 것이다. 그 자리가 뭡니까? 1945에서 50 사이. 이 자리가 굉장히 뭐가 됩니까?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뭡니까? 지금 자리가 일목균형표가 중복되는 자리죠. 뭡니까? 1879에서 1985. 그러니까 이 말이면 정리할 것 같으면 자,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요? 자 적었죠? 정리해보면 확실한 지지가 바닥이 얼마라고요? 요 바닥 엘리어트 파동과 일목균형표 바닥이 얼마입니까? 1879에서 1885p가 바닥이고요. 1차 저항이 1912p가 저항이고 꼭지가 뭡니까? 꼭지가 1945에서 1949p 요렇게 나눠집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 보시면 지금 제일 저점이 얼마 나왔습니까? 제일 저점이 1979p, 78점 이게 제일 저점이 얼마 나왔냐면 이게 이미 그 사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브리핑했고요. 이번에 제일 저점이 얼마 나왔냐면 여러분 얼마 나왔냐면 1979.06 나왔습니다. 1979.06 결론은 뭡니까? 0.6p밖에 안 틀렸어요. 엘리어트 파동이. 그러니까 보통 정파하는 사람 38% 62% 아는 사람들은 부정파로 이 부정파로 했으면 이번에 0.6포인트밖에 안 틀렸습니다. 0.6포인트밖에. 0.6포인트밖에 안 틀렸어요. 이번에 0.6포인트밖에 안 틀렸어요. 결론은 뭡니까? 다음 주에 0.6포인트. 결론은 뭡니까? 1979에서 85 사이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매수를 해야 된다. 계속 매수 강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1912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요? 요거만 넘어가면 1945에서 49까지 나옵니다. 제가 요 기준 켰죠. 요게 뭡니까? 일목균형표로 여기 뭡니까? 뭐 선행 스팬2와 전환선
이죠. 전환선. 여기에 뭡니까? 512평과 21평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단계 1912에서 1945에서 49. 이게 뭡니까? 전환선과 선행 스팬 원자리 한 레벨업. 제가 지난주에 레벨업 된다 했는데 레벨업이 못 되고 밑으로 레벨업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이 타이틀을 그러니까 뭡니까? 1879, 1885 그러면 1885 요 라인이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이 뛰면 1849, 49인데 그 중간 라인에 어떻게 해요? 1912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오늘 시황을 하시면 풍족한 시황이 되지 않았나. 풍족한 시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충분하죠? 요 정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이제 여러분 다른 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자, 12월이죠. 11월 매주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오후 2시죠. 2시. 대신증권 신천지점입니다. 신천지점. 여기 뭐, 2호선 신천역. 바로 있어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오시면 되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와가 문제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 하여튼 선물 오시는데, 지난주 강의한 게 이제 선행 스팬 2 매매죠. 선행 스팬 2 매매인데, 일목선사님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일목균형표인데. 일목선사님이 첫 번째가 뭡니까? 전환선과 어떻게 기준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요걸 뭐 호전 역제 이제 골드 데드 크로스로 합시다. 두 번째가 여러분 이제 후행 스팬과 뭡니까? 이제 겐들의 이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죠. 세 번째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겐들과 이제 구름의 이제 구름 상향 돌파, 하향 돌파죠. 그 상향 돌파가 구름이 어떻게 해요? 선행 스팬 1이 될 수 있고 선행 스팬 2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구름을 나눠야 돼요.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로 나눠야 되는데 선행 스팬 1은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여러분 이 방송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얼굴 보고 해야 되는 그런 강좌고 선행 스팬 2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지금 전환선과 이제 기준선 요거 보나 후행 스팬 이제 구름인데 구름 얼마쯤 잘 맞나 한번 보고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제 구름 상향 돌파인데요. 구름 상향 돌파를 보면 자, 이 구름 상향 돌파죠. 구름 상향 돌파 보면 주식이 무지무지하게 확실하게 상승합니다. 확실하게 상승합니다. 구름 돌파죠. 구름 만약 하향 이탈하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 일목균형표 중에 구름 상향 돌파, 그 다음에 구름 하향 이탈. 그 전환선과 기준선, 그 다음에 후행 스팬가 있고, 요거는 주가 뜨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종가 개념하고 장중고가이기 때문에 장중고가. 일목균형표는 이동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평균은 장중 종가로 하죠, 종가. 근데 일목균형표는 아니에요. 장중 고가로 하기 때문에 이 전환선과 기준선 요거는 이제 요것도 잘 봐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선행 스팬 2의 이제 돌파 이거를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는데 요거 지난주 제가 이제 그 신천역 지점에 했던 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물론 뭐 구름 돌파인데 그 구름 돌파 중에 구름 돌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구름 돌파에서 선행 스팬 2의 이제 돌파 이런 부분입니다. 선행 스팬 돌파가 이제 돌파가 자 선행 스팬 2가 있으면 뭡니까? 선행 스팬 2가 주가에 비해서 며칠 이것도 어떻게 선행이랬죠. 선행은 26일입니다. 26일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행인데 주가에 비해서 선행 스팬 2가 26일 앞에 항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일 앞에. 자, 검은 선으로 제가 체크를 할게요. 선행 스팬 2는 항시 어떻게 주가에 비해서 26일 앞에 있습니다. 26일 앞에 있어요. 26일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이제 매매하는 법이 첫 번째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뭡니까?
첫 번째가 이제 내 서 있는 자리죠. 내 서 있는 자리에 선행 스팬 2가 있으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매수하고 아래에 있으면 매도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좀 잘 맞는지. 위에 있으면 매수하고 아래에 있으면 매도하면 됩니다. 선행 스팬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이거는요. 장중 고가라도 선행 스팬 2를 한 번만 건드리면 됩니다. 한 번만 건드리면 된다. 되는데 그 선행 스팬 2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자, 지금 SK 하이닉스 선행 스팬 2 얼마입니까? 얼마요? 2만 지금 자리 얼마예요? 얼마? 22,500원에 매수해야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보면은 선행 스팬 2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죠? 얼마요? 121만 원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죠. 신한지주는 어떻게 매수했다 팔아야지. 얼마에 팔아야 돼요? 어떻게 팔아요? 36,500원에 매수를 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죠. 현대차 보시면 빠랗게 보입니다. 빠랗게 보이면 얼마입니까? 23만 5천 원에 매도 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보시면 선행 스팬 2가 어떻게 29만 5천 원에 매도를 치셔야 된다. 25만 9천 매도를 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림산업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대림산업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89,500원에 매도를 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건설 보시면 대우건설 어떻게 해요? 또 빤히 보이죠? 매수는 얼마입니까? 매수는 어떻게 해요? 9,100원에 매수해가지고 매도는 어떻게 해요? 뭐 손절매죠. 이건 손절매예요. 9,500원에 손절매를 해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선행 스팬 2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선행 스팬 2의 매매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는 굉장히 간단하게 선행 스팬 2를 매면 종합주가 지수도 보시면 지금 자리가 뭡니까? 결론은 큰 변곡점 자리다. 변곡점 자리. 그래서 저번에 과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 보시면 이 자리에 보시면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1,900, 1,800짜리인데 지금 자리하고 똑같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은 뭐냐면 선행 스팬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선행 스팬 2의 위에 있을 때만 종합주가 지수가 선행 스팬 2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라. 위에 있을 때 매매하면 주가 먹을 거 있지만 아래 가면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선행 스팬 2가 뭐와 지지와 뭐가 됩니까? 저항으로 여러분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굉장히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행 스팬 2를 보는데 이게 뭡니까? 선행 스팬 2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선행 스팬 1 위에와 아래. 두 번째가 뭡니까? 요거는 뭡니까? 주가가 선행 스팬 2에 있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가 앞에 선행 스팬 2의 움직임으로 주가를 매매합니다. 그럼 앞에 선행 스팬 2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 횡보 이게 확실합니다. 확실해가지고 주가와 선행 스팬 2가 같다. 결론은 선행 스팬 2, 이 주가가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며칠 26일이 캔들 차트가 보이게 그 자리에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볼 것 같으면 자 선행 스팬 2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놨겠죠. 선행 스팬 2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26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주식을 어떻게 해요? 매수하라. 그 대신 선행 스팬 2는 매매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2, 그 대신 뭡니까? 선행 스팬 2는 이 기법은 매도와 매수가 매수밖에 안 돼. 매수의 강력한 부분이고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의 강력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주가가 꼭지에서 매도도 보입니다만은 결론은 뭡니까? 선행 스팬 2는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이평에서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말아 했죠. 근데 일목균형표에서는 선행 스팬
2에 절대 도전하면 그거는 사고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선행 스팬 2가 상승하면, 자, 그럼 선행 스팬 2가 상승하다가 서죠. 이 자리가 뭡니까? 단기 꼭지가 되고, 자,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이 시점이 뭡니까? 단기 바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단기 바닥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확인사서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26을 보니까 이렇게 단기 꼭지가 되죠. 단기 꼭지가 됩니다. 단기 꼭지. 여기서 보시면 뭐 됩니까? 26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단기, 자, 여기 단기 바닥이 되고 여기가 단기 꼭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행 스팬 2 매매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종합적,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항시 선행 스팬 2에서 지지가 굉장히 강력한 모양을 보인다. 지금 자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이제 굿모닝 대박 얘기하면서 주가가 한 달 전부터 거의 그 한 보름 전부터 모든 텔레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가가 1850 갈 것이다 했는데 저는 아니다 했죠.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먹을 게 많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매매 한번 내역을 보시면요. 자, 최근에 한 달 동안 봅시다. 한 달 보시면 실제로 주가가 풋으로 먹은 날이 하루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 진짜 풋으로 먹은 날은 이틀만고 나머지는 뭡니까? 18일 동안 콜 했어야 먹을 수 있었다. 주가가 빠진다고 주가가 풋으로 먹느냐? 그건 아니죠. 콜 먹는다 이랬는데 특히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한번 보시면요. 풋 했는 사람들은 계속 걸렸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풋 했는 사람 계속 손절매 나오면 팔고 올라버리고 왜? 주가가 하루에 20포인트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가 빠졌으니까 빠집니다. 그거 아니죠. 주가가 하루 30포인트 움직이면 아침에 저가의 시작에 손절매 치고 어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주가가 30포인트 떠가지고 2, 3% 떴다. 누구 말따는 뭡니까? 속 디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이 빠진다고 돈 먹는 거냐?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코스닥을 만지지 말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뭡니까? 코스닥이 주가가 뜨더라도 떴지만은 계속 사는 족족 물려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빠른 순환매로 우리 개인들은 물매겠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양봉으로 상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코스닥이 지금 선행 스팬 2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480에서 473에서 코스닥을 지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매수 기법 자체가 지금은 갭이죠. 갭에다가 전부 음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해요? 15% 떴지만은 코스닥 만진 분들이 다 물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지금 또 아직까지 일목균형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요. 어떻게 음봉을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과 양봉을 맞으면 떨어지는 부분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음봉을 맞으면 떨어지는 분들은요. 주가가 매매를 하면 매매를 깨지는 그런 분이 양봉을 매매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스윙을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2 매매는 첫째 자체 선행 스팬 2의 자체에서 위쪽 아래쪽 볼 수 있고 앞에 선행 스팬 2의 움직임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매도보다는 어떻게 해요? 매수에 굉장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인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굉장히 종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은 이 선행 스팬 2 매매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선물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 2에서 247.50에서 매수 타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어떻게 50만 원 그 자리에서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2에서 이 그 선물은 여러분 굉장히 그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 2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행 스팬 2에서 선행 스팬 2 아래에서 풋만 하고 어떻게 선행 스팬 2 위에서는 콜 많은 그런 분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때 여러분께서 물론 더 추가적으로 보실 게 있지만 선행 스팬 2를 깊이 보시면 좋다 이렇게 본다. 오늘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선행 스팬 오늘 이제 이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콜을 먹겠죠. 콜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스펜2 아래 갔으니까 풋만 먹죠. 풋만 먹고 선물은 한쪽만 먹어야 돼요. 한쪽만. 그 다음에 뭡니까? 선행스펜2에서 콜만 먹습니다. 콜만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선행스펜 아래에서 풋만 먹죠. 풋만 먹고 그 다음에 선행스펜 위에서 어떻게 해요? 콜만 먹습니다. 콜만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행스펜 아래에서 풋을 먹으면서 선행스펜 위에는 어떻게 해요? 콜만 먹는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여러분 했는데 특히 어떻게 해요? 양차를 먹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행스펜 1, 2를 갖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미세하게 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장중에 한 번이라도 건들면 장중 고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이 급락나지 않는다. 특히 주가가 약세를 보이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죽어야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죽는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선행스펜2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주식이 실제 뭐 가장 책임성 없는 거 어디 쭉 가고 있을까? 그거 안 되고요. 극단법으로 OX로 할 때 이 선행스펜2를 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행스펜2 볼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행스펜2 위에 있다. 결론은 살아있다. 제가 여러분 모든 이번 주 지난주 시황을 보면 주가가 급락 나와야 됩니다. 미국도 빠졌고 유럽도 빠졌고 급락을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안 빠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굿모닝 대박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 박수 치세요. 박수. 박수! 박수 기분 나쁘게 친대. 박수 확실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삼성전자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0개 종목 볼게요. 하이닉스 살아있다. 신한지주 죽었다. 현대차 죽었다. 한국전력 살아있다. 삼성생명 죽었다. 현대모비스 죽었다. 포스코 죽었다. LG화학 죽었다.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뭐고 7개가 어떻게 해요? 하방이고 3개가 상방이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소수 몇 종목으로 올라간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 개인들 갖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10개 종목. 지금 오늘 바로 박살 났죠? 자, SM, 안랩 완전 죽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CJ 오쇼핑 살아있습니다. 자, CJ 오쇼핑 선행스펜2 그때부터 주가 뛰기 시작하죠. 18만. 그 다음에 셀트리온 죽었다. 서울반도체 오늘부터 살았다. 그 다음에 다음 죽었다. CJ EME 그래서 죽었다. 동서 살았다. SFA 죽었다. 포스코 ITC 죽었다. 파라다이스 살아있다. 이거는 뭡니까? 코스닥은 어떻게 해요? 4개 살아있고 6개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볼 때 이 선행스펜2를 민감하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선행스펜2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선행스펜2 지금 제가 쉽게 가르치는데 선행스펜2는 뭡니까? 여러분 자 일목균형표가 여러분 뭡니까? 윤회설이죠. 윤회론 도교사사입니다. 도교사사. 자 선행스펜2가 오늘날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가 있으면 오늘 포함해가 52일 주가를 어떻게 해요? 26일 앞에 그리는 거예요. 앞에 26일 앞에. 56일은 뭐고? 고가, 저가, 제일 저가의 대표놈, 고가의 대표놈, 요 중간각을 말한 게 선행스펜2입니다. 선행스펜2. 그러니까 지금 주가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스펜2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자리, 선행스펜2 지금 자리에서 52면 뭡니까? 52. 자, 우리가 한 대가 지금은 옛날에는 생명처럼 52 같으면 옛날 같으면 몇 대입니까? 2대. 할아버지. 내가 있어요. 그럼 26년 전에 뭡니까? 아버지. 네, 그 다음에 앞에 26은 뭡니까? 손자. 할아버지의 행동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손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선행스펜2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행동이 손자한테 영향. 선행스펜2는요, 내하고 내 겐들차하고 상관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아들 보면서 저 결혼해가 10년 만에 낳았어요. 우리 아들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를 왜 그래? 저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배죠.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를 무지하게 닮아요.
뭐 닮습니까? 아, 10살 먹은 친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애기를 봐서 증조 할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송국수를 뭐, 송국수. 송국수를 좋아해요. 우리 집안 내력이로요. 송국수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송국수를, 뭡니까? 우리가 가죠. 가락국수 가죠. 뭡니까? 멸치국수. 멸치국수 안 먹어요. 송국수만 먹어요. 또 경상도식이라서 어떻게 해요? 안고도 안 넣어야 돼. 여기까지 조개 넣으면 안 먹어, 또.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조개 넣는 것도 먹어요. 그걸 보면서 이 일목균형표 선행 스펜투를 내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이걸 보면서 뼈저리게, 뭐라면 선행 스펜투가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주식하면서도 주식에 수익 나면 1% 내가 캤죠. 1% 남자들 좋은 일 보여라.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은공을 베풀어 했겠죠. 똑같습니다. 이 선행 스펜투가 뭡니까? 할아버지가 영향을 끼치다 했죠. 그럼 내 자리에서 며칠? 내 자리 52일. 52일 전에 주가가 며칠 앞에, 합치면 며칠? 77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선행 스펜투 움직일 때 77일 백 뒤에는 뭡니까? 주가가 항시 뭡니까? 변곡점입니다. 선행 스펜투 움직이는 자리에 77일은 무조건 변곡점. 어디 상관없습니다. 선행 스펜투 움직이는 자리 77일은 무조건 변곡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행 스펜투 어떤 선행 스펜투가 움직이더라도, 선행 스펜투의 77일은 변곡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선행 스펜투, 여러분 지금 컴퓨터 켜놓고 선행 스펜투 움직인 자리에서, 선행 스펜투 움직인 자리에서 77 백 해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 컴퓨터 켜시고 선행 스펜투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선행 스펜투 움직인 데서 77을 꺼보세요. 꺼보면 주가가 어떻게 어요? 꼭 어디 고점 아니면 저점이다.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 강연에도 그렇고 또 지지난 강연에도 손님들이 뭐 죽어가요. 그게 봉투예요. 봉투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베트남 아주머니 오늘입니다. 오늘 친정 방문 2명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모항공사에서 또 비행기표를 싸게 줬어요. 한 장에 25만 원에 줬어요. 그래서 오늘 친정하고 애기 있는 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애기 둘이 친정 베트남 아줌마 2명 여러분 주신 지난주 식사하라고 주신 돈을 오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행 스펜투는 조상입니다. 조상을 요감 보이는 어떻게 조상님보다 더 뛰어나게 노력하시는 좋은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홍성선님 사랑합니다.